안녕하세요. 아주경제 시청자 여러분. 2050 정치 맞짱 네 번째 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은 완전한 20대 이경입니다. 임병식입니다. 오늘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가히 뭐 대선 주자급 행보인데 이게 경기지사가 할 건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해외에서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로 알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또 페북에다가 편지 보낸 사연을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를 텐데 굳이 또 거기다 올리셨더라고. 너무 좀 오지랖이 넓다는 생각이, 얼마 전에 미 대선 민주당 후보를 지냈던 앤드류 양하고 또 SNS 통해 가지고 주고받은 기본소득제를 또 그걸 다시 또 언급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나는 비록 경기지사지만 굉장히 큰 인물이다라는 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기 한 것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데 이게 본인한테 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의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은 원래 당초 스타일이 그랬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그런 행보에서 지지율이 좀 더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밖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보다 당내 지지도를 조금 좀 굳건히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오지랖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지사님의 긍정적인 에너지 오지랖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장 약점은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는데 친문으로부터 그 장벽을 지금 못 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깨는 방법의 하나로 외곽을 쳐서 좀 들어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때 약간 좀 불편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외국에다까지 알려서까지 이렇게 우리 한국 정부에 잘하는 것을 내가 띄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친문 여러분들도 나를 이제는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달라, 이런 이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지나치면은 또 모자란만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게 그 완급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그 고기를 온다는 비유를 해주셔갖고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확실히 고기를 몰아와가지고 여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땡기는, 오히려 TK나 PK 쪽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걸 제가 그렇죠. 확인했는데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TK 지역에서 한 2%대밖에 안 가져왔는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 한 24%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당에다가 순수를 가끔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영남 보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저 친구 완전히 좌파는 아니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설득하면은 우리 편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도록 일종의 유혹하는 거죠. 아마 그런 게 이재명 지사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야권에서도 정말 유력한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한 주자가 나타나게 되면 아마 그 지지율은 좀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기반이 너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당대표 이해찬 대표 당대표 그때 시절에 그때 SNS에서 김진표 후보가 1위였어요. 근데 막상 딱 표를 딱 열고 보니까 김진표 후보가 3위 꼴등을 했습니다. 이게 당내 지지 기반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좀 알고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깊숙이 좀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 어렵다. 물고기를 외부에서 몰고 왔는데 그 물고기는 내가 못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재명 지사 특유의 이제 파이터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재명 지사에 열광했던 지지층들이 초기에는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았죠.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메시지가 굉장히 간결하고 또 굉장히 감각적이란 말이죠. 젊은 층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환호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층에서는 굉장히 과격하다. 저런 사람한테 국가를 맡기면은 안 된다. 자칫하면 국가 말아먹는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발언의 수위를 놓고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면 확실히 언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순화도 됐고 본인도 이제는 이제 어떤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한테 안정감 있다는 이미지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채우느냐인데 정말로 내용 있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한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권력을 다 잡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너무 무섭지 않냐,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물론 여기에 100% 동의하는 하진 않지만 한 뭐 50%좀 무서운 느낌은 조금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순화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조세현하고 기본 지역 앞에 놓고 이제 충돌이 있었을 때도 그냥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나하고 좀 생각이 관점이 다르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건 일부러 싸움을 자처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언어를 잘 안 쓰거든요. 저희 기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이재명 지사와 친문은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이 당 내에서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친문들은 거의 없다. 사이 안 좋다.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양자택일인가요? 네. 저는 그러면 51대 49 안 좋다. 저는 제가 직접 그걸 많이 듣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뭐냐면요. 힘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때는 올 수밖에 없어요.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힘을 압도적으로 벌려놨을 때는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지지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의 실체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호남이라는 단단한 지지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리얼미터 최근 조사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21.4%, 이낙연 대표가 22.5%, 갤럽 조사는 보면 오히려 이 지사가 22%로 이낙연 지사보다 또 1%포인트 앞서는 걸로 또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민심은 움직이는 거다. 근데 그 민심이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움직인다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지지층까지도 좀 넘어오는 게 좀 보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비등하게 가다가 어느 분기점에 오면은 갈라질 텐데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도와줘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사가 밖에서 몰아온 이런 표가 이 문재인 지지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일로 넘어오게 할 건지 그 두 가지만 남았지 상승세는 계속 탈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분석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당 지지자들 그리고 진보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대표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중도 보수 지지층이 지금 좀 많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위험한 게 야권에 이렇다 할 후보가 딱 누군가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의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 누군가가 후보가 정말 딱 생긴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당대표는 지지도가 그대로 있겠냐? 이재명 지사가 법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면서 지지도가 확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후보군에 계시는데 법적으로 자유로우시면 확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김경수 지사가 계시죠. 11월에 선거 공판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 좀 자유로워지면은 이낙연 현재 당대표의 지지도도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의 공판 결과에 따라 친문 지지층 일부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제일 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본인이 그 전에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질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 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리스크 포인트가 이재명 지사에게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소름 돋는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이낙연 당대표는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넓어질 것이냐. 아니 수도권에서 그렇죠. 서울을 뺏겼는데 경기도까지 뺏기면 안 된다. 대선에 나오지 말아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든 지사든 현재는 서울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가져와야지 그 다음 얘기가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요 관계가 계속 갈 것인지 혹은 계속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당에는 후보가 많아서 지금 오히려 또 카드가 또 잘난 하나 있어. 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현장도 방문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시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세균 총리가 세균정으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정세균 총리를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신가요? 아, 가까우신가요? 아마 정 총리가 좀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뜨죠. 많이 뜨고 많이 거론되는데 정 총리는 아직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마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낙연 대표가 되겠죠. 지역적으로도 겹치고 성향도 그렇고 또 걸어온 길도 뭐 크게 뭐 다르지 않고요. 안정적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뛰어들게 되면은 그건 이제 누구한테 표를 잡아먹느냐, 이재명 지사의 이제 표를 잡아먹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양강 구도가 4강으로 분화될 수도 있겠고 그건 좀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럴 경우에는 이낙연 당대표, 제가 대표님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이낙연 당대표의 표심이 좀 깎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3월을 얘기했지만 당대표가 아닌 3월에 새로운 당대표가 또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이재명 지사한테 갈 수 있는 표심과 또 뭐 김경수라든지 정세균 총리 이렇게 갈 수 있는 표심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뭐 다 알면 좋은데 당사자도 모르는 거를 그것까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돗자리를 깔아야죠. 다 알면은. 여러 가지 말씀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총평이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채워가는 노력만 잘 따라가 주면은 이재명 지사가 좋은 민주당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강점, 투 파이터. 약점, 저스트 파이터. 전망은 11월에 김경수 지사와 그리고 내년 3월 이후에 이낙연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아닐 때 그때 정세균 총리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때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망을 해야 된다. 아직은 모를 거다. 아직은 모른다. 네.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해보세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난다고 봅니다. 경선에 뛰어들어 본들 나한테 승산이 없다 이런 판단이 되면 저는 뛰쳐나와서 무소속으로 나갈 거라 좀 봅니다. 무서워. 저는 3월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확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가는 거죠 뭐. 오늘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낙연 대표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 김경수 지사 등등 이제 여권의 잠재적인 후보군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가요 영향이 커져서 그분들 하나씩 여기다가 그래다 놓고 하는 날까지 합시다. 2050 정치 맞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